주술회전 268 타이틀은 이내마경, 신주쿠 결전 32. 지나나에서는 스쿠나의 카미노로부터 초소가 목숨을 걸고 동생을 지켜내고 그 뒤를 이어 이타도리를 서포트하기 위해 나타난 것은 우리의 브라더 토도. 이번 화는 이타도리, 토도 vs 스쿠나의 전투가 그려졌습니다. 먼저 붕대에 감춰져 있던 토도의 왼손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것은 의수도 특별한 주구도 아닌 비브라슬랩. 그런데 의외로 일본에서는 이것을 예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비브라슬랩을 사용하는 술사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3년 전 처음 나왔는데요. 주술회전 14권 커버 안쪽에 개개 선생이 햄버그라고 써놓았고 이것은 햄버그 스승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의 유행어로 이분이 비브라슬랩을 사용한 후 햄버그를 외칩니다. 그래서 당시 개개 선생이 이 개그를 좋아하나 보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기타를 치는 술사가 있으니까 비브라슬랩을 사용하는 술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59화에서 토도가 재등장하자 잊혀졌던 비브라슬랩이 다시 부상했는데요. 설마 하니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진짜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개개 선생이 이 개그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혹시 비브라슬랩을 사용하면 토도의 술식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 진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막상 260화가 공개되자 보기는 안 좋지만 능력만큼은 발군이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습니다. 확실히 저도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에게 비브라슬랩을 달아놓은 작가한테 화가 났지만 보다 보니 점점 이거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부기우기 개의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브라슬랩은 공 모양의 나무를 쳐서 나무 상자 안에 있는 금속편을 내부에서 진동 충돌시켜 독특한 음색을 연주하는 타악기. 토도는 잃은 왼손을 이 비브라슬랩으로 바꿔 부기우기의 발동 조건인 박수를 금속편과 나무 상자의 충돌로 변경. 이것으로 1초에 약 50회의 교체가 가능해졌다. 먼저 술식의 발동 조건 변경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쿠나를 봐도 최초 차원참의 발동 조건은 연마천의 장인이 필수였지만 그는 속박을 통해 발동 조건 없이 고조에게 차원참을 날릴 수 있었고 258화에서는 복마어주자의 장인을 연마천인이 아니라 고조의 제석천인으로 바꿔 영역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브라슬랩을 두드릴 때마다 부기우기가 발동, 교체가 일어나는데 그 횟수는 1초에 약 50회, 1초에 50번 위치를 바꾼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능력이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이 바꿀 필요는 없으므로 여기서 토도는 속박을 맺었습니다. 비브라슬랩의 충돌 횟수에 비해 교체 횟수를 좁히는 속박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술식 대상의 복수 선택과 효과 범위를 넓히는 데 성공. 고쇼호 콜로니에서 옥고츠의 보조로 술식의 조정을 끝내고 복마어주자 밖에서 영역 내 고전 술사를 탈출시켜 폭심으로부터 멀리 이동시키는 사명을 완수했다.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바쳐야 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속박의 기본인데 자신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속박의 대상으로 바쳐 술식을 강화하는 것은 역시 IQ 53만의 토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리스크 없이 술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한번 비브라슬랩을 두드린 것만으로 반경 200m에 달하는 스쿠나의 필중 효과 범위로부터 고전 술사를 탈출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부기우기는 원래 일정 이상의 주력을 가진 것의 위치를 교환하는 술식. 술식 대상은 생물과 무생물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각성전 마키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각성 후 마키는 주력이 없어서 술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레이션을 보면 모두 생존한 것은 확실하므로 술식의 확장으로 주력 제로도 대응이 가능해졌거나 술식 대상인 미화와 함께 동시 구출 또는 술식 대상인 주구와 함께 구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권말 코멘트에 개개 선생이 토도가 술식을 사용한 건 세 번째라고 했으므로 243화 켄자크의 목을 베는 장면과 249화 켄자크의 머리를 꿰뚫는 장면에서 토도가 술식을 사용한 것이 확정되었고 이때 나왔던 카앙 소리는 그의 비브라슬랩 소리였습니다. 스쿠나는 이타도리 안에서 토도의 전투를 다 지켜봤고 그 외의 일상생활도 평범하게 공유했기 때문에 토도라는 독특한 사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에 대한 인상은 자기중심적이라 무너뜨리기 어려운 사람. 그렇다고 해도 원래의 스쿠나라면 특이한 녀석이니 심심풀이로 놀아줄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면 성가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스쿠나가 몰려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마키가 두 번째 각성에서 터득한 허공을 발판으로 삼아 이동하는 기술, 신체 능력이 극한에 다다른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토도는 처음 봤지만 그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뿐 부기우기는 술사의 연구와 발상에 의해 전술의 종류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고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술식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과 관찰한, 냉정함을 잃지 않는 담력, 유연한 사고력, 높은 신체 능력이 필요한데 토도는 이것을 모두 겸비하고 있어 정말 자신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술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체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은 스쿠나뿐만 아니라 이타도리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토도가 원하는 움직임을 척척 해내는 이타도리, 그 움직임을 보고 완벽하게 서포트하는 토도는 정말 소울메이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 번의 탭에 대한 교체 횟수의 최대치와 최소치, 이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부기우기에 익숙해지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딱 한 번 확실하게 교체를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애송이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지금 이 타이밍. 부기우기는 단순히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 타인을 바꾸거나 생물과 무생물을 바꾸기도 하고 자동 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페인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수 한 번에 교체 한 번이라면 익숙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브라 슬랩으로 교체 횟수가 대폭 늘어난 지금 스쿠나는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유일하게 교체를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인 이타도리가 흑섬을 발동하기 직전에 전 신경을 집중합니다. 하나미와 마히토전에서 이타도리가 흑섬을 발동할 때는 반드시 토도가 부기우기로 페인트를 넣어 서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이 전투를 보고 있었으므로 흑섬 발동 전에 토도의 페인트가 올 거라고 예상, 교체를 생각하지 않고 이타도리만 노린다. 그러나 메이메이의 까마귀가 나타나자 그는 수를 잘못 읽었다고 판단했고 몸을 돌려 까마귀를 공격, 그러나 교체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뒤를 치는 공격. 페인트에 당한 스쿠나에게 빈틈이 생기자 이타도리의 흑섬이 장렬, 그는 그대로 스쿠나의 심장을 잡아 부숴버리려는 듯 온 힘을 쥐어짜는데요. 그러나 스쿠나는 토도와 이타도리가 공격하는 동안 과열된 술식을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력 효율이 높은 스쿠나라면 오코츠 유타와 같은 정도까지 사그라든 주력이라도 타버린 술식만 부활하면 몇 번이든 영역을 전개할 수 있다. 스쿠나가 오코츠 정도로 주력 총량이 떨어졌다고 말한 것은 250화. 그런데 아직도 그 정도의 주력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몇 번이든 영역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토도가 등장한 이상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을 전개할 경우 영역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스쿠나가 영역을 전개한다고 해도 이제는 결계를 닫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제석천인의 장인을 맺고 영역 전개를 하려는 순간 연기 속에서 나타나는 누군가. 스쿠나는 보았다. 친히 매장한 최강의 망령을. 그 눈은 틀림없이, 그 눈은 유관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최강, 유관이라는 키워드와 겉모습을 보면 완전히 고조지만 일단 최강의 망령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고조 본인이 부활했다. 2. 고조의 정보를 가진 무언가. 3. 고조의 일부를 계승한 누군가. 4. 고조의 환영. 먼저 고조 본인이 부활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1. 오이오이가 스쿠나에게 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체를 회수한 점. 2. 속박. 이것은 단행본 26권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6권 속표지에 그려진 고조의 유관이 빛나는 듯한 묘사는 그가 만약을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했고 그래서 이 타이밍에 속박이 발동했는데 그 대상이 유관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3. 사후 주물이 되어 수육. 술사가 사후 주물이 되는 방법은 켄자쿠와 스쿠나 외에는 알지 못하지만 한 달의 준비 기간 동안 그 방법을 찾아냈다. 4. 이에이리의 반전 술식 진화. 반전 술식으로 타인을 치료할 때의 치유 효율은 자기 치유의 절반 이하이고 그마저도 사람마다 치료 효과는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고조에 한해서 자기 치유 수준의 반전 술식을 행할 수 있다면 두동강남 몸을 붙이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추측입니다. 5. 헤이안 시대에 존재한 소생의 술식.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는 한 번 죽었다 부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라이벌인 아시아 노만에게 참수당해 땅에 묻혔는데 세이메이의 스승인 백도 상인이 썩어 흩어진 유해를 모아 생활 속명법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술법을 행해 부활했는데요.
말할 것도 없이 금지된 술식이어서 현대에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우연히도 아베가의 정예인 천사가 현대에 수육해서 고전 측에 있기 때문에 소생의 술식을 사용할 거라는 예상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 스쿠모의 연구 기록에 영혼과 육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었고 이것을 이용했다. 다음은 이 고조의 정보를 가진 무언가, 이것은 후식으로 토우지처럼 강령술로 되살아난 고조라는 의견인데요. 고전 측 강령술 사용자는 이노타쿠가 있지만 그는 서술을 내려받는 강령술사여서 결이 좀 다르고 위험한 전투에 참가한 걸 봐도 영매가 될 예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령술은 현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주술적 행위로 특히 아이누 문화 안에도 강령술사가 존재했으므로 최종장에 와서 아이누 주술연합이 등장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3. 고조의 일부를 계승한 누군가, 이것은 고조의 유관을 계승한 옥고츠라는 추측인데요. 이번에 나온 모습은 확실히 고조였지만 유관이 있어 스쿠나 시선에서 그렇게 보인 것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같은 느낌입니다. 유관 계승 방법에 대해서는 옥고츠에게 자연적으로 발현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고 속박을 사용하거나 실물을 이식했을 거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유관 소유자의 희귀성은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4. 고조의 환영, 무량공처의 영향 또는 고조가 남긴 저주 또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 등으로 스쿠나가 고조의 환영을 보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현재 넷상에서는 고조 부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격하게 설전이 오고 가는 중인데요. 저도 고조 부활을 예상한 적이 있고 사후 속박과 수육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줄곧 변하지 않았던 하나는 고조가 고전 학생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해 뒀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주 개개 선생이 어떤 스토리를 준비해 뒀을지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